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갔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던 수학식에 기반을 둬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학식이냐면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수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면은 그 대학에서 하는 선형대 수학까지 씹어 먹어야 가능한 거고, 프로그래밍은 그렇게까지 깊게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시작하면 돼요. x는 1이고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y는 얼마? 2죠?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x를 뭐라고 불렀죠? 변수라고 부르죠. 변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불렀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이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걸 흔히 이제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메모리를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 카드예요. 인터넷에서 이제 메모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컴퓨터 조립해보신 분들은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 카드.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역 변수, 하나는 지역 변수, 마지막 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수는 약간 결이 좀 다르고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어느 곳에서나 식별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를 해요. 이 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코딩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변수라는 거를 코딩으로 쓰기 위해서는 선언과 할당이라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아까 그 램카드 안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그랬죠? 이 램카드 안에, 컴퓨터 램카드 안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을 먼저 점유를 해요. 이 램카드가 내가 집에 장착되는 게 16기가짜리다. 그럼 그 16기가짜리의 일부에 변수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을 점유를 하고요. 여기에 이름표를 붙여요. A라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코딩으로 표현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요. 바라고 하는 약속된 키워드를 명시하고 변수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의 명령어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이 코드를 만나면은 프로그램이 램카드 안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점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언이라고 해요. 컴퓨터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을 예약하고 그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처리. 하나의 구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 그럼 여기에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A에다가 100을 저장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처리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은 실제로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들이 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고, 사실 이거는 컴파일 언어에 더 적합한 설명이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자바에서 컴파일 언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값의 할당. 대입 연산자 equal을 써서 값을 대입하는 처리를 할당이라고 하고요. 대입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는 절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넘 세미콜론 찍고 넘에다가
100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console.log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따옴표 없이 num이라고 주면 돼요. 그러면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언,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을 할당이라고 한다. 자, 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데요. num은 100 이렇게 쓰면은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통합합니다. 이렇게요. 자,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 값이 할당되면서는 다른 값으로 새롭게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num이라고 하는 공간을 램카드 상에 점유한다 그랬죠. 램카드가, 컴퓨터 램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램카드 어디엔가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저장될 공간을 아무데나 이렇게 점유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에 num에다가 200을 넣어라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값을 지워버리고 200이라고 새로 넣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요 변수 이름 정하는 규칙. 영어, 숫자, 언더바, 그리고 달러기호만 쓸 수 있는데 달러기호는 잘 안 써요. CSS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이름 넣을 때 my, 보통 빼기 기호를 많이 써요. 클래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이름에 빼기 기호 못 씁니다. 언더바 써야 돼요. 그리고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뭐라고 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해서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언더바를 쓰는 경우예요. 홈 언더바 워크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은 카멜 표기법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가급적. 좀 옛날 사람들이 이 방식 쓰지 요즘은 거의 다 이거 쓰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 저장 체계가 UTF-8입니다. 초반에 개강할 때 얘기했었죠? UTF-8에서는 변수 이름 한글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색해서 잘 안 써요. 실제로 한글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써서. 자, 그래서 변수 이름 정할 때는 주로 카멜 표기법을 많이 쓴다. 근데 저도 아직 습관이,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요 방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 예제 하다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종종 나올 거예요. 가급적이면 요 방식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바 A라고 선언하고 A에다가 100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선언이라는 걸 한 거죠,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원칙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한 번 선언된 변수는 재선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바 A라고 또 선언하면, 위에 아까 선언한 게 있는데, 이러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건 뭔 근본 없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도 무시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을 완전 다 무시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이제 고인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변수를 만드는 게 ES5 시절의 잔재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쓰는 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예제들 만들면서 발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고치다 뒷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예제인데 미처 못 고치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뭘 쓰느냐? ES6에서 나온 새로 추가된 변수 방법이에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바 키워드 대신에 let을 씁니다. 요거 쓰는 걸 적극 권장을 해요. 이 let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변수 규칙을 그대로 따라요. 자, 선언할 때 let 키워드를 써서 선언하고요. 할당할 때 그냥 할당하시면 되고요. 얘도 선언과 할당 통합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모두 따른다고 했어요. 이거 두 가지만 먼저 비교해 봅시다.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을 했어요. my number 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100을 할당한 다음에 콘솔.log에다가 로그에다가 얘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이 출력되는 거죠. 아까는 따옴표로 감쌌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요. 자, 얘를 따옴표로 감싸면 실제로 my number 1이라는 영어 단어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my number 1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따옴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돼요. 차이점 구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my number 2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하면은 123이 나오겠죠? 자, my number 2에 123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456으로 바꿔서 다시 출력한 거예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내가 다른 값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다고요. 자, 코드러너로 실행할 때 그냥 여기 Alt 컨트롤 N 누르면은 그냥 일괄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많으니까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섹션, 이렇게 부분을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은 거기만 실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고 싶으면은 요만큼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만 요거까지 상관없다. 만약에 여기만 드래그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얘가 실행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드래그를 해서 실행하면 임시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드래그한 내용을 복사해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드래그하면은 이 꼴이 된다고요. 그럼 my number 2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y number 2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쌩 난리를 치는 거죠. 정의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출력하냐고. 그러니까 드래그 할 때는 변수를 만드는 부분부터 세트로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자, 바라는 키워드가 좀 특이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바 my number 3에다가 300을 저장을 해요. 선언을 했고 할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변수를 또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근데 실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ES6에서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새로 만든 거예요. 자, 선언과 할당 똑같고요. 선언과 할당 통합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결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my number 3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1을 할당했어요. 근데 밑에 선언 또 했죠. 그럼 벌써부터 빨간 줄로 찍찍 가잖아요. 마우스 올려봤더니 블록 범위 변수 my number 3를 다시 선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만큼을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 자, my number 3가 이미 정의돼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는 다 영어로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번역기라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 만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CSS 하면서 오답 노트 만드신 분 계세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CSS는 그렇게 에러 메시지라는 게 자체가 출력이 안 되니까. 근데 프로그램 코드를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툭툭 뱉으면서 나 안 해 하고 그냥 다 손 놔버려요. 이게 왜 나오는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수정했는지까지 꼭 같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에러 메시지에 출력되는 이 메시지들이 어휘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해도 번역기 몇 번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단어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들어와요. 이거 지금 안 해놓으시면 대체로 이렇게 에러 났네? 왜 에러 났는지 쳐다보지도 않아. 닫아놓고 이거 옆에다 열어놓고 이거랑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야. CSS 하면서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 다시 봤을 때 그거 고칠 자신 있어요? 교환이랑 비교하는 거는 공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근데 3주간 지켜보는데 오답노트 만드시는 분을 몰라.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제. CSS는 에러 메시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선생님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어디가 에러인지부터 이제 같이 찾아줬을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 에러 난다고 저 부르면은 제가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디가 에러인데요? 거기서 대답 못하면 답변 안 드립니다. 이제 최소한 어디서 문제가 에러 원인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문제인지까지는 본인들이 찾으세요. 여기 여기 보면 나와요. 2번, 지역변수.js의 17번째 줄이 에러래. 요 코드가 문제래. 에러 원인은 여기 나와 있잖아. 최소한 이거는 뭔 말인지 가늠해 보고 질문하세요. 열일곱 번째 줄,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빨간 줄 가면서 얘가 체크해 주거든요. 이게 ESLint예요. 아까 설치한 ESLint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코드는 제가 에러가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에러입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에러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자, 또 다른 스타일의 변수인데요. 상수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수는 이거예요. 파이. 3.141592 어쩌고 저쩌고죠? 더 이상 못 외워놔도. 자, 이 값이 변하나요? 이 값은 우리 평생 가도 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한 번 값을 할당한 다음에 더 이상 값을 못 바꾸는 특수 변수예요. 그래서 값을 변경할 수 없고 출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수를 만들 때는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얘는 특이점이요. 선언과 할당을 분리하지 못해요. 선언과 동시에 값이 할당돼야 돼요. 상수는 일반 변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대문자만으로 구성하면서 스네이크 표기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myValue1에 1, 2, 3 넣고 myValue1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만 실행하면 문제 없어요. 잘 나오죠? 근데 전체를 실행하면
상수는 값을 한번 집어넣고 나면 다른 값을 못 넣어요. 그래서 전체를 실행하면은 2, 3, 4, 6번째 줄 나오죠?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번역기 다시 돌려보면 상수 변수의 할당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상수에 뭔가 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지. 자, 일단 요거 3개. 요거 3개를 12시 2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2시 반에 만납시다.